네, 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셀 서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예, 이게 고급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과 고급이라고 해서 나눠야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고급이라고 좀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결국 셀 서식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홈탭에 가서 글꼴, 맞춤,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걸 소위 말하면 이제 고급이다. 고급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이제 좀 한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좀 위치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셀 서식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셀 블록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 블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블록과 비연속적인 블록이 있는데, 연속적인 것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냐. 넓은 십자가가 됐을 때 왼쪽 단추를 누르고 쭉 대각선 방향으로 끄는 게 셀 블록을 연속으로 하는 거고, 비연속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끄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비연속이다. 그러면 연속적인 거를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이 비연속을 어디에서 좀 쓰시냐. 차트에서 써요. 일부 영역만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바깥쪽 테두리가 굵게 나오면 이거 연속이거든요. 근데 컨트롤 누르고 안에를 또 찍게 되면 이 두 번 찍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비연속이라고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제는 뭐 아무데나 마우스로 찍던지 여기 안에를 찍어도 되고 컨트롤 뗀 채로 이렇게 해도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글에서는 뭐 ESC를 눌러도 해제가 되지만 엑셀은 ESC가 안 먹으니까. 그럼 이 블록을 왜 써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서식을 여러 셀을 동시에 편집하거나 조금 이따 배울 병합을 하거나 내용을 삭제할 때 이제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서식 변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홈 탭에 가시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인 서식 변경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셀 서식이라는 곳에서 한다. 그래서 셀 서식이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집이라는 것은 서식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셀 서식을 변경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도구 상자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이용하셔도 대화 상자를 이용하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마 사무자동화에서는 대화 상자 들어갈 일이 거의 없고요. 이 안에 도구 상자에서 해결하셔도 웬만한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셀 서식을 들어갈 건데 셀 서식에서는 표시 형식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춤을 배울 거고 글꼴을 배울 거고 테두리는 어디 있는데 선생님은 테두리를 쓰셨나요? 테두리는 글꼴에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희한하죠? 글꼴에 테두리가 있는 이유가 이제 원래 엑셀에는 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건 표가 아니고 그냥 얘도 셀이에요. 근데 테두리가 있는 셀이고 얘는 테두리가 없는 셀이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표라는 기능이 없어서 이제 글꼴에다 넣는 거니까 이게 테두리고요. 채우기는 셀의 배경색을 말하는 건데 이게 셀의 배경색입니다. 배경색 한번 입혀볼까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누르시고 노란색 지워라 그러면 또 하얀색 하시면은 안 됩니다. 하얀색은 아니고요. 이렇게 채우기 없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5개, 글꼴 하나, 맞춤, 표시 형식, 배경색, 그 다음에 테두리.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셀서식이다. 이게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이건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배워보실 건데, 대각선 그리는 것도 좀 아셔야 되고, 이렇게 맞춤에서 테스트도 좀 해봐야 될 거고, 표시 형식이라는 것이 뭔가 그렇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맞춤부터 하고 하나하나씩 표시 형식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맞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라 하고 제가 이제 놓은 건데요. A 8셀부터 만들면 좀 안 되겠네요. A 한 12셀부터 할까요? 그러면 2014년 판매 보고서라고 이렇게 셀에다 쓰는 겁니다. 너비를 초과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라는 것이 병합이라고 그래요. 이거 3개를 이렇게 위아래 또는 옆으로 여러 개가, 그럼 3개를 잡고 요걸 눌러주시면 이게 병합이에요. 이렇게 해제해라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주면 병합이 해제되고요. 이렇게 해서 품 쓰고 Alt 엔터로 목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Alt 엔터. 그 다음에 여기도 병합입니다. 2개를 나중에 하셔도 돼요. 연간 판매 계획 이렇게 잡고 병합, 여기도 병합, 수량, 금액, 여기도 이제 병합을 몇 가지 하고 연간 판매 실적 띄어쓰기를 할 걸 그랬네요. 상반기, 하반기, 병합 같이 컨트롤로 잡고 따로따로 하셔도 됩니다. 밑에도 병합. 여기가 여기를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잘못 썼을 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배웠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걸려요. 병합과 병합이 오버랩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끌었다가 빈 곳으로 갔다가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네요. 실수하셔갖고. 수량 금액 뭐 복사해도 되는데 이렇게 Alt 엔터 비율, 여기도 이제 병합하시고 달성률 Alt 엔터 가로 열고 퍼센트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가 하나가 이제 빠졌다 그러면 요 전체를 한 줄을 공백으로 줬어야 되는데 빈 셀을요 이렇게 해서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 되죠. 이런 연습도 해보면 좋죠. 뭐. 그 다음에 이 제목이 이 표의 가운데로 왔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셀의 가운데거든요. 좌우에. 그럼 그 셀에서만 가운데 정렬이 이루어지니까 블록을 잡으시고 여기까지요. 병합을 누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글꼴은 한 20포인트 하라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으니까 진하게 하라고 하면 진하게, 밑줄 하라고 하면 밑줄까지 이렇게 해서 한 16 정도 해볼까요? 아무튼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블록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테두리를 할 때는 여기 삼각형을 누르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면은 여기 테두리가 병합한 걸 기준으로 맞춰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하니까 이렇게 블록을 잡고 가운데 정렬해 주면 되죠. 대각선은 어떻게 하냐? 셀 포인터를 찍고요. 가면 테두리에 대각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테두리를 찍고 여기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대각선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연습만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사무자동화에 서식을 맞출 수 있고, 행 높이를 좀 줄이겠다 그러면
13과 13 사이에 놓으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예, 이렇게 끌어서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다시 원래 높이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예, 글자 크기에 맞춰서 늘어나거나 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봐야 문제에서 제시한 것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병합도 해봤고요. 좌우의 가운데 정렬도 해봤고, 테두리도 좀 해봤습니다. 대각선까지. 색깔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두 개만. 여기 가서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배경색, 여기는 글자색. 예, 실행 취소했습니다. 여기 컨트롤 Z.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셀 서식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 글꼴하고 맞춤에서는 이 정도만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글꼴 크기, 뭐 임의 서체로 하라고 하니까 글꼴은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데 기본 글꼴인 맑은 고딕을 사용하시면 그냥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건드려도 되고요. 이제 표시 형식을 가서 할 건데 표시 형식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서 도대체 이 표시 형식이라는 게 뭐냐? 예, 그러면 예, 숫자나 날짜, 시간에 인쇄되는 모습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입력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0하고 1234. 근데 이렇게 해주면 천 단위 쉼표를 좀 넣어주면 인쇄할 때 보기도 좋고 숫자가 많을 때 좀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표시 형식에 가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천 단위 쉼표에서 회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뀌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거나 통합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건데 예, 실행 취소했습니다. 아니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여기 일반을 누르시면은 삼각형을 누르고 처음에 표시 형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럼 사무자동화 실기에서는 예, 금액에는 통합 표시하고 천 단위 쉼표를 해줘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예, 금액이 아니면 이제 뭐 천 단위 쉼표를 하지 말아라. 또는 통합 표시가 없게 천 단위 표시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회계하고 통화가 있습니다. 이 회계하고 통화의 차이는 뭐냐? 회계는 0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요. 겉모습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너비가 늘어나면 이 너비 늘어난 것만큼 원화가 떨어져요.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회계를 좀 쓰지 마세요. 그러면 요 두 개가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이걸 썼다고 해서 뭐 출적응 당하고 감점이 크다 그건 아니겠지만 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너비가 커지기 때문에 잘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샵처럼 이렇게. 예. 그러면 최우선 강사랑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금액은 다 통화를 하겠습니다. 자, 통화는 어디로 가서 하시면 되냐? 예, 표시 형식에서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때 일반에서 통화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화 표시 없게 하려면 여기를 눌러서 없음, 원화 표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럼 얘는 차이가 뭐냐? 0을 0으로 보여주고요. 원화가 옆에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너비가 상당히 좁게 되는 거죠. 벌써 너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죠? 예, 그래서 통화를 사용하는데, 근데 통화에도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추가 옵션 단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들어가요. 요 삼각형을 누르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음수가 나올 때 문제가 생겨요. 예,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양수는 뭐 상관이 없는데, 예, 빨간색의 가루가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통화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있어야 되니까 통화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거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추가 옵션 단추로 통화를 적용을 한다. 회계는 쓰지 않기로 한다. 요게 회계입니다. 요거 두 개를 쓰는 거하고 여기서 회계 가서 정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좀 알려드리면, 이게 서식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시면은 여기에서 일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일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그냥 딜리트로 누르시면 일반이 돌아가지 않냐. 아닙니다. 딜리트를 눌러도 그 서식은 지워지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적용된 표시 형식을 없애고 처음 입력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특히 이제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백분율 같은 경우요. 5%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얘 스스로 겉모습을 백분율로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딜리트를 누르고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5를 입력하려고 하면 또는 10을 입력하려면 자꾸 퍼센트가 따라오는 거죠. 백분율로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럴 때 일반으로 놓고 딜리트를 누르고 다시 입력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자, 오늘 날짜를 한번 제가 2019년 6월 13일 이렇게 썼어요. 날짜가 있는데 날짜를 입력하는 순간 얘도 날짜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딜리트를 누르고 10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면 회계망측하게 입력이 돼요. 원래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가 1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을 1900년 1월 10일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도 이렇게 일반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이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나 표시 형식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표시 형식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표시 형식이요. 제공된 표시 형식이 있고요. 제공되지 않은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자가 직접 표시 형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것을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 가시나요? 이게 엑셀 할 때도 필요하고 액세스 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날짜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옷가게를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찍고 지표준을 지우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겉모습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특히 이제 날짜에서 사용되는 기호가요. YMDA라고 해서 Y가 연, 그 다음에 A는 몰라도 되고요. M이 월, D가 day라고 하죠. year, month, day. 그래서 Y를 두 개를 쓰게 되면 연도가 이렇게 네 자리인데 두 자리만 표시가 되거든요. M 두 개 쓰게 되면 2월이면 02, M을 또 하나가 쓰게 되면 2, M을 또 뭐 두 개 쓰게 되면 0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영문 이니셜이 나오겠다 그러면 M을 3개 쓰게 되면 페브리얼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M을 4개 쓰게 되면 플레임이 나오고 M을 5개 쓰게 되면 이제 대문자 F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바로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겉모습을 바꾸는 거죠. 물론 바꾸면 인쇄가 이렇게 되지만 실제 값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YYMMDD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MMDD도 나와요. Y가 없는 상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가 옵션, 사용자 지정, 여기를 다 지우고 여기서 쓴 대로 그대로 YY-MM-DD
이 다시는 이제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쓴 대로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겉모습이 바뀌는 거죠. 인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실행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요 YMDA의 연습을 한 요 정도만이라도 한 번씩 해보시고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이런 자료를 잘 챙겨놨다가 직장에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는 이제 한글 요일이 나오는 건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아직 그런 건 안 나오고 커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에서 사용되는 기호도 있습니다. 시간은 hour, minute, second. 이 오전, 오후, AM, PM도 있고 대괄호 이제 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나 60분을 초과하는 분, 누적분, 누적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는 모르셔도 되고 HMS만 이렇게 확실하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M은 미닛도 되지만 months도 되죠. 그래서 이 M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월 처리가 되니까 시간에서는 HO와 같이 좀 써줘라. 그런 것을 좀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요. 03시 5분 6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만약에 H만 썼다 그러면 3이 나오고요. HH 썼다 그러면 03이 나오고 HM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날짜가 좀 같이 섞여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우고 일반으로 놓고 다시 한번 입력할게요. 3시 5분 6초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H-MM 이렇게 하시면은 H 한 자리 이렇게 만약에 H를 두 자리를 썼다 그러시면은 03이 나오겠죠. 지우고 HH 이렇게요. 땡땡 MM 0305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을 엑셀에 시험이 나오지 않더라도 또 액세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H하고 M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자, 요거 정도를 좀 챙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한지 이제 제가 샘플을 한번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샘플 문제를 불러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회를 보시면요. 예, 대여일자하고 반납일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월하고 일. 그럼 연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빼고 입력하시면 돼요. 가볍게.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9-16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올해 당해년도 2019가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밑줄이 쳐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공구가 됐잖아요. 여기는 9만 나왔는데 인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인쇄되면 안 되는 거죠. 둘이 실체값은 똑같지만 그럴 때 여기를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MM을 두 개 쓰면 안 되겠죠. 이제 M 월 한글은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D 여기서는 뭐 이걸 보셔야겠죠. 여기 18일이나 16, 13 가지고는 구분을 못 하고요. 한 자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D 하나만 쓰고 한글로 2를 써주시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준비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 아까 좀 전에 이제 시간이 있었던데 몇 회였지? 이것도 여기도 이제 그냥 써지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9시 25분 이렇게
예, 17시 30분. 이게 넘어가면 되죠. 이 부분은. 예, 그렇지만 안 될 때는 아까 같이 표시 형식을 건드려 줘야 된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를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작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렬 작업. 자, 행과 열 작업에서 열을 삭제하거나 행을 삽입하는 그런 거, 너비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숨기는 거, 이런 것도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 삭제하고 열 삽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저희가 이걸 배워야 되냐면, 셀을 정확하게 D에다 입력하라고 했는데 밀려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뭐 이동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요. 병합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D를 선택하고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오게 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열을 선택하고 삭제를 하시면은 예, 하나 삭제가 되고 연속을 잡아서 삭제하면 또 연속이 되고요. 떨어진 것은 컨트롤 누르시고 잡아서 예, 삭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은 위치가 중요해요. 삽입은 선택한 열에 왼쪽에 삽입이 되니까 꼭요. 요 사이에 넣어야겠다 그러면 요것을 선택하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F를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하시는 게 좋죠. 물론 뭐 배우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만 입력하시면 필요 없는 거지만 이게 부정확하게 입력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 칸 밀렸다 그러면 이제 위로 밀어야 되는 것도 해야겠죠. 그래서 행을 삽입할 때는 만약에 이 사이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선택한 행에 이건 셀이 아닙니다. 행을 선택하고 열을 선택해야 돼요. 행의 위쪽에 삽입이 되니까 삽입 위치를 좀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여러 개를 삽입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행 블록을 잡고 삽입을 하시면 또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삽입 위치는 열은 선택한 열의 앞이고 행은 선택한 행의 위쪽에 삽입이 되더라.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너비하고 높이 조정하는 거죠. 너비 같은 경우는요, 물론 꼭 인쇄를 보셔서 부족한지 안 한지 챙겨보셔야 되는데, 경계선에서 이렇게 왼쪽 단추를 누르고 끌어도 물론 되지만, 이 상태가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열의 가장 긴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병합이 되어 있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병합이 안 되고 길게 써져 있는 글자는 영향을 받으니까 수동으로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만약에 여러 개의 열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열 블록을 잡고 경계선 여기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하시면 늘어날 건 늘어나고 줄어들 건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수동 이제 자동으로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은 끌었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셀의 그 행의 가장 큰 글자에 맞춰서 줄어나거나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더블 클릭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숨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제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나오죠. 여기도 성별이 있고 여기도 성별이 있는데 앞에 성별을 숨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셀이 아닙니다. 셀을 선택하면 이 메뉴가 안 나와요. 또 이렇게 선택하시고 작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숨기면은 EFG인데 숨었죠. 그러면 다시 나오게 하려면 숨긴 열의 전후에 블록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하시면 되죠. 두 개를 숨기겠다 그러면 열 블록을 잡고 이렇게 숨기기 하시면 또 되고 다시 숨긴 전후에
넉넉하게 잡고 숨기기 취소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숨기기 하시고 취소하실 때는 또 이렇게 해도 돼요.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조금 당기면 두 줄 나오죠. 그때 왼쪽 단추를 누르고 하면은 숨기기가 취소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숨긴 열에 전후를 잡고 이렇게. 그러면 왜 숨겨야 되냐? 숨기면은 인쇄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에서 숨기기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요거를 강추를 좀 해드리고, 해제는 숨긴 열의 전후에 블록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행을 숨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은 숨길 일이 없어요. 숨기기 하시고 6, 7 위아래를 전후로 잡고 숨기기 취소하시면 되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급 편집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열 작업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실수를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실수를 했을 때가 필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행부터 19행까지 행 높이를 20을 해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블록, 행 블록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행 높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치를 20으로 입력하는 거. 근데 행 높이는 조절할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행 높이를 높이면은 차트가 막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인쇄가 축소가 됩니다. 그 인쇄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챙겨 놓으셔야죠. 품명과 단가 사이에 입력을 했더니 제조회사를 깜빡 빼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목부터 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옆에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끌어서 이렇게 물론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C열에다가 앞에 삽입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하셔서 여기다가 제조회사 쓰시면 되는 거죠. 새로 입력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임의로 입력하는데 그냥 건너뛰어 갈게요. 노란색 부분의 수량을 제조회사와 단가 사이로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잡아야겠죠. 옮기고 얘를 끌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거를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블록을 잡고 이 열 위치 바꾸기라고 하거든요. 경계선에서 끌면은 오버라이트 시켜서 이렇게 돼버려요. Shift를 누르고 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행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되고, 열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 딱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먼저 떼고 Shift를 나중에 떼면 이게 열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나와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Shift. 두 번 작업할 필요가 없이 열의 위치를 바꿀 때는 블록을 잡고 Shift를 누르고 경계선에서 끌어보자. 이렇게. 근데 재수없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살나는 거죠. 그때는 실행 취소, Ctrl Z.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I13행을 삭제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니까요. C열 삭제하라고 하면 C열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편집,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고급적인 편집, 제가 말한 그것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엑셀을 하실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제 넉넉하게 충분하게 입력을 하고 실수도 안 하고, 또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수정을 할 건지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